자, 유니버셜 웨이트가, 유니버셜 웨이터에서, 웨이터의, 이거 메이저 카드입니다. 메이저 카드의 이제 완전 첫 번째 지금 수업 시간이기 때문에 메이저 카드의 어떤 그 흐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메이저 카드는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 사람의 영적 성장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성장 과정.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아가로 태어나서, 자, 풀은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을 우리는 여행한다고 보죠. 우리는 여행한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승철 노래에도 나오는데, 우리는 전부 다 사실 아마추어예요. 세상의 프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프로인 것처럼 누구한테 조언합니까? 자식들한테 조언합니다. 우리가 억수로 많이 살아가지고 연륜이 있는 것처럼 자식들한테 조언합니다. 그래갖고 우리는 엄마로서도 처음이고 우리는 다 처음이에요. 두 번이라는 거 우리 인생에는 없습니다. 오늘이 지나가면 내일은 또 처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은 이 풀 같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항상 처음과 맞닥뜨리면서 뭔가 도전의 과제를 안고 살아가는 게 자, 우리의 어떤 모습이다 보시면 되고, 그게 유니버셜 웨이트의 처음에 기초 과정에, 메이저에 거의 그 과정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0번 바보가, 이 0번 바보가, 0번이면서 제가 얘가 한 뚜껑이 열리게 되면 나중에 현자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0번 바보가, 자, 바보가 길을 떠나서, 자, 길을 떠나는데 자신의 카드를 우선은 보시게 되면 길을 떠나는데 뒤에 태양은 빛나고 있고, 그죠? 그리고 얘는 월계관을 썼어. 바보가, 바보 카드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 들고. 자, 바보가, 그 월계관을 쓰고 있어요. 자, 월계관을 썼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얘는 어떤 영광을 가진 사람이다. 명예와 영광을 가진 사람이고, 자, 그리고 뒤에 태양이 빛남으로 해서 뭐가 있다? 신의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카드는 사실은 디오니소스를 상징합니다. 자, 디오니소스가 누구냐면 제우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간이긴 하지만 누구다? 신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뭔가 철없이, 정처 없이 떠나고는 있지만 뭐가 빛나고 있다? 뒤에서 태양이 빛나고 있음으로 해서 뭔가 축복의 개념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 그리고 보시면 되고, 이 여정이 만만치는 않지만 축복이 있고 뭔가 좋은 기운을 가지고 떠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긍정의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우선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서 0번 바보가 길을 떠나서 처음 만나는 것이 지수화풍을 다룰 수 있는 마법사를 만나게 된다. 마법사. 자, 그래서 마법사의 자판위에 보게 되면 이게 뭐가 있습니까? 지수화풍, 여기, 자, 이 전체를, 이거를 사원소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사원소라고 합니다. 사원소. 자, 동양에는 목화토금수가 있고, 지금 여기에, 서양에서는 우리가 지수화풍이라고 해서, 지수화풍이라고 해서, 사원소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거를 다 다룰 수 있는 것이 이게 아까 배운 막대기, 컵, 그 다음에 동전, 이게 칼이 이 자판위에 전부 다 올려져 있습니다. 보면 마법사의 자판위에 이게 다 올려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판위에 보면 다 올려져 있고, 근데 완성된 거는 뭐만 완성돼 있다? 자, 감정을 상징하는 컵만 완성돼 있고, 다른 거는 탁자도 잘려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막대기도 잘려 있고, 요 동전도 잘려 있고, 그 다음에 칼도 사실은 잘려서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해서 뭔가 사실 마법사가 다 된 것처럼 보이지만 덜 됐다 이 말이야. 그러면 완전히 완성된 사람은 아니다 라는 의미가 자 되고, 그래서 마법사가 나중에 키워드가 약간은 사기성이 있다, 요런 키워드로 나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지수화풍을 다룰 수 있는 마법사를 만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성서지식을 가지고 있는 여사제를 만나게 된다. 여사제를 만나게 되고, 자, 그리고 여황제를 만나게 되죠. 여황제는 우리가 집에 있는 엄마를 상징하게 되죠. 엄마.
엄마. 자, 그러니까 여황제를 만남으로 해서 인류의 어머니상을 배우게 된다. 자, 그러니까 여자로서 아기를 놓고 남을 케어해주고 남을 성장시켜주고 발전시켜주는 어떤 에너지를 우선 여황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러므로 해서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황제를 통하여 부성을 배우게 된다. 아버지, 남자의 권위, 남자를 부성을 통해서 아버지의 어떤 것을 배우게 된다. 제우스를 통해서 4번 엠프로입니다. 배우게 되고 5번 교황을 통하여 뭡니까? 이게 집에 있는 어떤 남자의 모습이 아버지를 상징한다면 교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어떻습니까? 자, 사회적인 스승을 상징하거든. 왜냐하면 얘들 둘이가 엎드려서 뭔가 배우는 듯 그렇게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황이 되기도 하고 어쨌든 사회적 스승을 상징한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황제를 통해서 아버지상을 배우게 되고 교황을 통하여 제독견의 교육을 받게 되고 그리고 러브를 통하여 뭐를 하게 됩니까? 사랑을 하게 된다라고 되죠. 자, 그리고 사랑을 하게 됨으로 해서 세속적인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누구 말을 안 듣습니까? 부모 말을 안 들어요. 자, 보따리 싸가 집을 나가기도 하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됨으로 해서 자아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어쩌면 부모와 처음으로 분리되는 게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이 생김으로 해서 부모와 분리게 됩니다. 그제 그렇게 분리된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엄마 거, 아빠 거 이랬는데 나중에 지가 좋아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면서 말 안 듣고 옛날에 보침 싸가 나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반대하면 이제 나가게 되죠. 그곳을 따라서. 자, 그래서 러브를 통하여 사랑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세속적인 승리죠. 이거는. 전차라는 것은 세속적인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 자, 취업하는 거, 그 다음에 승진하는 거,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막 그런 거에 대해서 하면서 승리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해서 제가 1번에서 7번까지는 세속적인 어떤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세속적인, 1번에 7번까지는 어떤 세속적인 기운을 의미한다. 그리고 보시면 되고, 이제는 스트렝스부터는 해서 인간의 내면으로 들어간다. 내면 안으로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스트렝스는 어떤 겁니까? 여자가 사자를 다스리는 거죠. 자, 사자가 사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위로 사자 머리를 꽉 누르고 밑으로 보면 사자를 이렇게 우쭈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자, 그래서 그 억누르는 힘과 자, 이렇게 구스르는 힘이 동시에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외면과 내면의 힘이 전부 다 들어간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힘으로 외면과 내면을 다스리는 법을 알게 되고 스트렝스를 만남으로 해서 자, 그 다음에 헐밋, 은둔자를 통하여 뭔가 탐구, 연구 그리고 은둔하는 법, 그러니까 내적인 어떤 지적 성숙을 이루는 법을 배우게 된다. 자, 그러면 겉모습의 어떤 것에서 그 안으로 이제 내면의 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배우게 되고 자, 그다음에 요 휠 오브 폴춘을 통해서 운명의 수레바퀴를 통해서 운명의 카르마를 만나게 된다. 운명의 카르마. 아, 운명이란 이런 것이구나.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그리고 뭔가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게 있구나. 가 운명의 수레바퀴가 상징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주의 한 중심에서 돌아가는 바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명의 수레바퀴는 사실은 78장을 통틀어서 어떠다 가장 긍정을 상징하는 카드다. 그래서 이 카드가 미래에 나오면 제가 전부 다 된다, 합격,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긍정에다가 운명적인 사안이 운명의 수레바퀴 안에는 들어가게 된다. 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스트렝스를 통하여 여성의 어떤 힘으로 외면과 내면을 다스리는 법, 은둔하는 법, 그 다음에 운명의 수레바퀴를 통해서 운명을 만나게 되고 자, 저스티스를 통해서 저스티스는 왠지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저울을 들고 있죠. 보게 되면 여기 저스티스가 보게 되면 여기 없다 지금. 저스티스를 통해서 뭘 배우 법과 정의를 배우게 된다. 법.
자, 그래서 법과 정의를 배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울을 들고 칼을 들고 뭔가 법과 정의를 배우게 되고, 자, 그 다음에 행맨을 통해서 기다리는 법을 알게 된다. 기다리는 법. 사람은 사람의 뜻에 따라서 다 이룰 수 없고, 자, 기다려야 되고, 인골 세월도 견뎌야 되고, 그런 것을 행맨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자, 데스를 통해서 사람이 죽는구나, 끝나는구나 라는 거를, 자, 누군가가 죽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때때로 죽음을 목격함으로써, 누구나의 죽음을 목격함으로 해서 사람은 죽는구나, 뭔가 끝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자, 그 데스를 통해서 죽는과 삶의 어떤 것을 알게 되고, 자, 템퍼런스를 통해요, 절제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자, 그래서 템퍼런스는 절제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절제. 자, 그래서 찬물과 더운 물을 아우르면서 뭔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여서 절제하시오라는 어떤 그게 키워드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템퍼런스까지 해서 8번에서 14번까지는 뭐가 되냐면 인간의 내면, 우리의 내면적인 것, 속 안으로 들어가서 내면적인 어떤 영역이 템퍼런스 안에는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비는 뭡니까? 그러니까 절제하라 했는데 절제 하나 못 한다 이 말이에요. 못 하기 때문에 대비일이 중독이 되게 되죠. 자, 사람이 중독되니까, 자, 중독이 되니까 그 중독을 끊어주는 것이 네가 못 끊으면, 인간 너희들이 중독을 끊지 못하면 내가 너에게 벌을 주겠다는 게 타워입니다. 자, 심벌이죠, 심벌. 그래서 타워의 에너지는 78장 중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타워는 심벌을 상징하면서 인간의 어떤 습을 신이 끊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돌발적인 상황, 영적 각성도 됩니다. 영적 각성,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아닌 다른 방향성, 요게 이제 타워가 됩니다. 중독이 된 것을 신이 끊어준다. 신이 어떤 에고의 무너짐을, 고집이죠, 고집의 무너짐을 타워에 상징하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큰 일을 겪고 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허해지죠. 자, 그럼 누군가 갑자기 죽었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 그러면 삶은 어떻게 됩니까? 삶과 죽음은 별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런 과정이 스타카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제 보여주는 거. 그리고 뭐 인간이 사는 건 별거 없다. 묵고 살면 되지. 아니면은 오늘 눈 뜨면 살면 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보는 것이 스타카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삶은 타워를 겪게 되고, 자, 그렇게 별로 승화되는데 이게 부정의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큰 일을 겪고 나서, 그리고 사람이 느끼는 건 뭐냐면 삶에 대해서 비관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살다 보면 또 잘 될 날이 또 있겠지라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게 스타카드가 됩니다. 자, 근데 이 스타카드와 달 카드는 뭐냐면 밤입니다. 밤이에요. 자, 아직도 어두운 밤입니다. 자, 그리고 이 스타 카드는 막연한 희망을 상징하고, 자, 이런 큰 일을 겪었으니까 아마 잘 될 거야 하는 막연한 희망을 상징하고, 자, 거기에 그 무은 카드는 뭐냐면 막연한 희망에서 또 그 안에서 오는 두려움을 상징한다. 언제나 우리는 그렇죠. 뭔가 잘 될 거야 하면서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항상 우리를, 그리고 과거에 이 벌을 받았던 이 습은 계속 들어있죠. 내 인생이 뭐 그래봐야 잘 피겠노 하는 그런 두려움을 상징하는 것이 이 무은 카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타워에서 에고의 무너짐이 별로 발현이 되고, 그 발현된 것은 달로 이어지면서 나중에 궁극으로는 태양 카드가 되면서 모든 것이 밝고 환해지는 어떤 모습으로, 자, 정리가 싹 되는 거죠. 그래서 밝아지는 모습이 되면서 그 다음에, 자, 저승의 부름을, 심판을 받고 어디로 간다? 자, 다른 데로 간다 이 말입니다. 자,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밝아지면서 다른 곳으로 간다. 근데 잘 밝아져야 되죠. 안 밝아지는 사람도 있겠죠.
어른이 되면서 굉장히 맑고 밝아지는 사람이 있고 나이가 들어서 오히려 더 찌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은 밝아져서 아이 같은 모습으로 잘 늙어서 좋은 일 많이 하고 가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자, 여기 성장도 안 하고 있다가 이런 데서 또 바로 갚을 수도 있죠. 이쪽으로. 그렇죠. 뭐 중독됐다가 잘못하면 자, 중독됐다 가는 경우 많죠. 우리가 가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이 죽음은 언제나 연결이 될 수 있죠. 맨날 이러면 남자 고집만 부리다가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라. 그죠? 그러면 이 성장 과정을 안 했으니까 어쩌겠습니까? 다음 생에 또 태어나서 또 어차피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요 18번에서 14번까지는 내면이고 그 다음에 14번에서 22번까지는 자 초의식의 세계입니다. 초의식 세계. 그러니까 뭔가 현실과 현실이 아닌 것 속에서의 경계선 속에서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짐작하는 것은 다른 세계의 부름이라든지 다른 세계로 간다든지 이거는 사실은 그거죠.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는 영역이죠. 근데 우리가 많이 거짓말을 못하고 내지는 많이 나쁜 짓을 하지 못하는 건 뭡니까? 다음 세계에 혹시나 우리가 잘못 그거 될까봐. 자 그리고 또는 하나는 뭡니까? 자식한테 해가 될까봐 우리 또 그렇게 해서 막 나쁜 짓 못하잖아요. 자 그런 게 있다는 것은 뭡니까? 어딘가서 아마 이런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어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쁜 짓을 막 못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데빌은 뭐냐면 손바닥을 벌리고 이렇게 손바닥 4개를 싹 다 벌리고 있죠. 여기 보면 데빌이 자, 그리고 보면 이 교황은 이렇게 해서 손바닥을 가리고 있습니다. 요 데빌은 손바닥을 쫙 펴고 있고, 요 교황은 이렇게 해서 손을 가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교황은 네 안에 모르는 어떤 세계가 분명히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열심히 잘해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데빌은 뭡니까? 네가 보이는 그 세계가 다다. 네가 보이는 게 다야. 그러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이 말이 데빌의 뜻이거든요. 이게 손바닥을 쫙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네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살아라 이 말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지는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그래도 삶은 괜찮다고 얘기해 주는 게 이 데빌 카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카드는 그래서 영적으로 사람이 세속적이고 내면으로 들어가고 초의식 세계로 들어감으로 해서 그게 어떤 영적 성장의 어떤 과정이랑 상관이 있다 되고 그게 22쪽에 있거든요. 22쪽을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22번이, 메이저 아르카나가 그게 나와 있죠. 나와 있으면서 쌤들이 보게 되면 메이저 아르카나 0번에서 21번까지 총 22장으로 구성되며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고 근본적인 큰 흐름을 표현한다. 인간의 영적 성장 과정을 묘사한 그림이다. 0번 바보는 자유롭고 순수한 방랑자, 모험가, 여행가로서 세상을 여행하고 배우기 위해서 길을 떠난다. 자, 길을 떠날 때는 항상 순수한 조언자, 컨설턴트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자,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이거 배울 건데, 이 풀카드는 여기 보게 되면 옆에 누가 있습니까? 풀카드는. 개가 있죠, 개가. 여기 보면 개가 있죠? 자, 개가 옆에 딱 조심해라, 니 지금 그 벼락 밑으로 떨어진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풀카드는. 그죠?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풀카드 지금 느낌이 어떻습니까? 풀카드. 신났어? 신났죠? 자, 24쪽 한번 보세요. 자, 풀카드. 자, 풀카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입니까? 이 카드의 느낌을 그대로 얘기한다면 첫 번째로 어디 간다. 어디 가죠. 그죠? 그리고 어디 가는데 느낌은 어떻습니까? 불안함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쌤 말 때 또 자유로움도 있죠. 왠지 자유로움도 이 안에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어디 가는데 이런 복장을 떠나서 됩니까? 이런 복장을 떠나면 돼요, 어디 갈 때? 그렇죠. 야무지지 못하죠. 야무지지 못하다. 야무지지 못한 거죠. 야무지지 못한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어디를 막 떠나면, 떠날 때는 원래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되죠. 요거보다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라는, 어떤 느낌이 들죠. 카드를 보면서. 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느낌이 들고, 자, 그런데 얘가 떠나는 걸 다른 사람들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옷을 멋지게 입고 떠나는데. 그죠? 약간 옷을 지금 입은 스타일이 어떻습니까? 입은 스타일이. 옷 입은 스타일이. 이 떠나는 복장하고 어울려요. 화려하죠. 화려하잖아요. 자, 그래서 화려하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자, 주변에 이목을 끌죠. 네. 주변의 이목을, 그러니까 남에게 약간 자신의 행동을 과시하는 어떤 게 이 안에 분명히 들어있을 수 있겠죠. 풀카드 안에는. 자, 그래서 그리고 이거 보면 옆에서 어쨌든, 자, 조언자가 있다. 개라는 조언자. 자, 근데 개라는 조언자가 있는데 이 개가 나쁘겠어요? 좋겠어요? 선생님들이 보기에. 개가. 개. 어떨 것 같아요? 눈이 찢어서 안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자, 왜 좋고 나쁨을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개는 무슨 색깔이에요, 지금? 흰색이죠. 자, 흰색은 뭘 상징하냐면, 순수함을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개가 뭐라 얘기하는 거는 안 나쁩니다. 자, 그래서 이 마법사 카드가 떴을 때는 조언자를 개를 생각하고, 또는 조언자라는 게 친구도 될 수 있고, 주변인도 될 수 있죠. 자, 그러므로 해서 이 카드는 주변인의 말을 잘 들어라는 얘기도 됩니다. 이 카드 키워드에서 주변인의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리고 뒤에는 뭐가 빛나고 있습니까? 태양은 빛나고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앞길은 좀 위험하기는 하나, 나쁘지는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 카드는. 자, 그 카드를 다 조합을 해보면 이 카드의 내용이 다 나오게 됩니다. 풀카드의 내용이. 자, 그러면, 자, 이 카드의 가장 큰 키워드는 뭡니까?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근데 어떤 시작? 준비가 덜 된 시작. 자, 그래서 새로운 시작, 준비가 덜 된 시작을 의미하면서 이거는 그러면 어디 가죠? 그럼 이동한다. 이동수, 변동수. 자, 이동수, 변동수를 우리는 읽어줄 수 있죠. 그죠? 읽어줄 수 있고. 자, 그리고 뭔가 새로 떠나는 기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간다? 자, 해외까지도 간다. 해외도 가능하다. 자, 풀카드가 나오면 이제, 자, 근데 이 카드가 뜩 나오면 어떨 때 나올 것 같아요? 풀카드는. 나오게 되면. 여행할 때, 당연히 여행할 때 나오겠죠. 여행. 또. 이사할 때도 나오죠. 자, 근데 이 카드는 그래도 무슨 카드입니까? 바보 카드죠. 풀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카드는 뭡니까? 메이저거든요. 자, 메이저기 때문에, 나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럴 때, 뜬금없이, 이럴 때 이 카드가 딱 나옵니다. 풀 카드가. 자, 일도 하기 싫고, 내가 직업을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뭔가 체계적이지 않고, 갑자기 그게 필이 딱 꼽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카드가 딱 뜹니다. 근데 뜨는데 중요한 것은 풀은 분명히 메이저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지금 그거 막 해버리면 돼? 그럼 바보죠?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님들이 와서 우선은 이 카드가 딱 떠서 나오는 건 뭐냐면 첫 번째로 그냥 뜬금없이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한번 해봤으면, 가봤으면, 바꿔봤으면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들 때 이 카드가 뜬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로 풀 카드는. 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실행하면 안 된다. 지금 실행하면 뭐 된다?
새 된다, 바보 된다. 요건 거야. 지금 실행하는 것은. 자, 언제 실행해야 된다?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시행해야 된다. 가 됩니다. 준비를 조금 더 자격을 갖춰야 된다 이 말이라. 자, 자격을 갖춰야 되고 그래서 모든 면에서는 자, 그 풀이 뜨게 되면 안 된다. 이동하면 안 된다. 자격을 더 갖춰야 된다. 하지만 무시할 수 없다. 이게 왜 메이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니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봐라.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봐라. 깊이 있게 생각해봐라. 요렇게 이제 풀을 얘기하면 되고. 자, 그러면 언제는 해라 할 것 같아요. 여행 갈 때. 여행 가라. 여행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떠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 여행 갈 때는 여행 가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 게 이 카드의 해외여행까지 또한 가능하다. 풀카드는. 자, 그걸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현실적인 일에서는 현실적인 것에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시행하라. 현실적인 일에서는 두 번째로는 여행이나 이동수와 댕게는 가능하다. 그리고 하라. 요렇게 되죠. 근데 이동수도 중요한 이동수는 조금 더 철저하게 해기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또 애정운을 구분해 볼 수 있죠. 애정운. 이 카드 애정운에도 뜰 거 아이가. 자, 그러면 풀카드에 애정이 뜰 때는 뭐야? 아니, 풀카드에 애정이 뜰 때는 어떤 게 뜨겠어요? 풀카드에는 어떨 때 애정 뜰까요? 그게 뜰 것 같아요? 옷을 이렇게 멋지게 입었는데. 그래도 왜 고민한 게 조심스럽게 가라면 이 사람이랑. 풀은 그런 고민하지 않죠. 아, 자, 시작이고 시초의 의미가 강하죠. 자, 그래서 만약에 샘이 이제 말하는 것처럼 거기에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 차라리 이거야 이거 이런 게 더 생각을 많이 하지. 그렇지. 이거는 왜냐하면 상황을 가지고 내가 쭉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자, 풀의 애정은 어떤 거냐면 애정 편력이 있다. 요래 됩니다. 왜냐하면 찔러보는 사랑. 어디 가서 한다? 나이트. 옷 멋지게 입고 차려입고, 나이트 가고, 나이트 가가지고, 그런 거 있죠? 옛날 우리 해운대 가면 꼭 그런 얘기 하죠. 해운대. 우리 옛날에 대학교 때나 해운대 가면 저기 한번 가보실래요? 이런 얘기 한다, 애가. 바닷가에 가면 그런 얘기 잘하죠, 옛날에. 자, 그런 것처럼, 자, 키워드가 가는 여자마다 안 하고 오는 여자마다 안 한다. 이제 그런 키워드가 되는데 그래서 이 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오랜 동안 지켜본 사랑은 아니다. 그리고 사랑에 공이 들어간 사랑도 아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살짝 저 사람한테 끌린다. 이 얘기예요. 그 사랑이 풀의 사랑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분이 이 남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했을 때 풀카드가 딱 뜨면 그만 한번 찔러보는 거대.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이 말이라. 넘어오면 좋고 안 넘으면 이거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풀은 어쨌든 어디서만 좋다? 이동수, 변동수 거기에서 여행 가는 거에 의해서만 좋게 쓰고 다른 거는 조금 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애정의 면에서는 자, 한번 약간 괜찮아 보인다가 되고 그러니까 한번 만나볼까는 되는데 그냥 한번 찔러보자는 거지 계속 오랜 동안 뭘 어떻게 해서 하는 그런 사랑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가면 메이저 카드 24번 요 24쪽에 왜냐하면 앞에 거는 제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읽어봤고 제가 23쪽에 거는 쌤들이 있잖아요. 요 이야기는 쭉 읽어보시면 아까 제가 드린 설명을 아마 아시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자, 여기에서 메이저 카드의 의미 해가지고 자, 메이저 카드 풀의 다음 주부터는 선생님들이 이제 읽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쭉 다음 주부터는 선생님들이 요 위에 키워드는 선생님들이 읽으실 거거든요. 자, 그래서 메이저 카드 0번인 더 풀은 바보 또는 나그네의 카드로서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떠돌이, 여행,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이거죠.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떠돌이, 새로운 시작.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거 줄 치세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자, 정신 상태는 어떻다? 낙천적이다. 나오죠? 정신 상태는 낙천적이다. 그리고 벼랑 끝으로 가고 있으나 위를 보고 있는 남자는 아직 어려 보이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다. 그리고 한 손에는 흰 꽃을, 다른 한 손에는 작은 빨간 핸드백이 끝에 매달린 막대기를 어깨에 걸쳐서 잡고 있다. 흰 개가 따르고 있고 멀리 눈산이 보인다. 하늘에는 태양이 밝게 빛나고 있다. 자, 신의 축복이죠. 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이거는 적으세요. 인생 여정의 시작. 인생 여정의 시작. 자, 그리고 새로움과 새로운 사건. 새로움과 새로운 사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자유연애. 그리고 사랑의 사냥꾼. 알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한 예술가 기질을 가지고 있다. 예술가 기질. 그리고 여행도 상징하고, 여행도 상징하면서, 그리고 유랑생활도 상징한다. 유랑생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의미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뒷배경의 험난한 산과 거친 파도, 이 여행자 앞에 놓인 잠재된 여정이 길을 나타내는 거고, 자, 월계수, 모양의 모자는 성공을 암시하고 명예를 중시한다. 그리고 절벽은 위기, 위험, 미지의 세계나 그의 앞길이 그리 평탄하지만이 않다는 것을 상징한다. 자, 태양은 신의 은총, 그리고 설산의 눈은 세계는 냉정함과 세파, 그리고 표정은 두려움이 없고 희망에 찬 자신감에 차 있고, 자, 낭떠러지는 어이없는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개는 도움을 주는 조언자나 이기심 없이 도움을 줄 만한 친구를 상징하고, 자, 그 다음에 보따리는 작은 재물, 준비가 덜 된 여행. 자, 그러면 메이저 카드, 자, 이 돈이 될까요? 했을 때 이 카드 뜨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재물운과도 이 카드가 뜨게 되면 돈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풀 카드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여행을 의미하는데, 카드는 긍정의 의미보다 부정의 의미가 좀 더 많이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마지막에 나오게 되면. 자, 그 다음에 화려한 옷은 자신을 드러내려 한다. 뽐내려 한다. 12개의 별자리. 그 다음에 백장미는 순수성, 천진무구함을 상징하고, 지팡이는 남성적인 열망, 그리고 모험심이 강하다. 붉은 깃털은 그리고 자유로운 열정을 상징한다. 자, 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직업은 프리랜서, 외교관, 여행업, 승무원, 관광업, 무역업, 예술가. 자, 뭔가 자유로운 직업을 상징하죠. 자, 이런 사람 보고 사무실에 근무하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자, 건강으로는 허약체질이나 건망증, 위장질환이나 정신과 질환이나 가대망상, 그리고 낙상도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금전은 예상치 못한 소비, 출장 여행의 경비, 무일푼, 동개념이 없다. 딱 동개념이 없다. 이 말이 사실은 딱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정은 찔러보는 사랑, 자유분방한 사랑. 자, 그리고 합격, 시험, 승진, 취업 어렵다. 마지막에 나오면, 자, 그 다음에 문서, 매매 성사가 어렵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뭐만 된다. 어디만 간다. 그래갖고,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좀 철저히 해서 준비를 하게 되면 분명히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면 네가 지금 옮길 때는 아닌데 아마 이것을 분명히 다시 생각할 때는 있을 것이다. 준비를 조금 더 철저히 해서 하게 되면 분명히 의미는 있다. 요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나오면 어떨까요? 했을 때 이 카드가 딱 뜨면 니는 바보다. 지금 나오면 바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풀 카드 정리가 됩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그 다음 카드가